안녕하세요. 우주왕비입니다. 운전하면서 듣기 좋은 쇼츠 모음입니다. 만약 하늘에 태양이 두 개였다면 어땠을까요?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 태양계에도 두 번째 태양이 될 뻔했던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태양계 최고 덩치 목성입니다. 지구 같은 암석 행성과 달리 목성은 태양과 완벽하게 똑같은 수소와 헬륨 가스로 뭉쳐진 행성입니다. 재료만 보면 언제든 불타오를 준비가 된 별의 씨앗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몸무게가 부족했습니다. 스스로 핵융합에 불을 붙여 빛을 내려면 지금보다 질량이 최소 80배는 더 무거워야 했거든요. 만약 목성이 주변의 가스를 조금만 더 탐욕스럽게 먹어치웠다면 우리는 지금 밤하늘에서 두 번째 태양을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 교과서에서 명왕성이 사라진 이유 알고 계시나요? 명왕성이 궤도를 이탈해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행성이 되기 위한 면접 기준이 훨씬 깐깐해졌기 때문이죠. 행성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태양을 돌 것. 둘째, 둥근 공 모양일 것. 여기까지는 명왕성도 합격이었습니다. 문제는 셋째, 자기 궤도 주변을 말끔히 청소한 골목대장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명왕성이 사는 동네에는 엇비슷한 얼음 천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압도적인 대장이 되지 못한 명왕성은 외소행성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달게 되었죠. 하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명왕성은 지금도 변함없이 태양을 따라 우주를 맹렬히 여행하고 있으니까요. 태양계에는 8개의 거대한 행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명왕성처럼 아깝게 행성 면접에서 탈락한 귀여운 외소행성들이 곳곳에 숨어 있죠. 화성과 목성 사이에 돌덩이들 틈에 사는 세레스. 명왕성보다 더 무거워서 천문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에리스. 빙글빙글 너무 빨리 돌아서 럭비공처럼 길쭉해진 하우메아. 그리고 이름마저 귀여운 마케마케까지. 이들은 누군가의 위성으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자기만의 길을 따라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태양계의 숨은 가족들입니다. 수금지와 목토천의 다음엔 이 매력적인 외소항성들이 이름도 한번 기억해주는 건 어떨까요? 태양계에서 외계 생명체가 있을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은 화성이 아닙니다. 바로 목성의 달 유로파와 토성의 달 엔셀라두스입니다. 위 위성들의 겉면은 꽁꽁 언 얼음 장벽이지만 놀랍게도 그 두꺼운 얼음 껍질 아래에는 거대한 따뜻한 소금물 바다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엔셀라두스의 남극에서는 얼음 틈새로 엄청난 양의 물기둥이 우주로 뿜어져 나오는데요. 탐사선이 이 물기둥을 뚫고 지나가며 확인한 결과 놀랍게도 생명체의 필수 조건인 유기물과 미네랄이 듬뿍 들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빛 한 점 없는 캄캄한 얼음 바다 밑 어쩌면 이미 미생물들이 헤엄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엔셀라두스와 유로파 아래에 생명체의 바다가 있다면 그냥 탐사선 보내서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두 가지 엄청난 장벽이 있습니다. 첫째, 어마어마한 얼음 두께입니다. 바다에 닿으려면 얇게는 수킬로미터, 두껍게는 수십 킬로미터의 강철 같은 얼음을 뚫어야 합니다. 우주선에 그 무거운 대형 드릴을 싣고 날아갈 기술이 아직 우리에겐 없습니다. 둘째, 죽음의 방사선입니다. 특히 목성의 유로파 주변은 목성이 뿜어내는 방사선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웬만한 탐사선의 컴퓨터 두뇌는 바다에 닿기도 전에 새카맣게 타버리고 맙니다. 우주의 보물창고는 아직 인류에게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네요. 태양계에는 낮과 밤이 바뀌는데 평생이 걸리는 행성이 있습니다. 천왕성의 낮밤의 주기는 무려 42년입니다. 천왕성은 다른 행성들처럼 서서 돌지 않고 우주 공간에 약 98도로 완전히 드러누운 채 바퀴처럼 굴러서 태양을 돕니다. 천왕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84년. 누워서 굴러가다 보니 북극과 남극이 번갈아 태양을 정면으로 쳐다보게 되는데요.
한쪽 극지방은 42년 내내 해가 지지 않는 기나긴 낮을 보내고 반대쪽은 42년 내내 캄캄한 밤을 견뎌야 합니다. 42년짜리 기나긴 하루,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하지 않나요? 태양계가 우주를 날아갈 때 태양이 앞장서고 행성들이 짐짝처럼 줄줄이 끌려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우주의 모습은 다릅니다. 태양은 은하계를 향해 엄청난 속도로 돌진하고 있고 행성들은 그 주위를 약 60도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채로 맴돌고 있습니다. 마치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 몸통에서 훌라후프가 대각선으로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요. 그래서 행성들은 위치에 따라 태양보다 앞서 튀어나가며 우주를 가르기도 하고 태양 뒤로 돌아가며 쫓아가기도 합니다. 즉, 어떨 때는 우리가 태양보다 우주를 더 빨리 달리고 있다는 사실, 엎치락 뒤치락 거대한 나선형을 그리며 춤추는 태양계, 정말 역동적이지 않나요? 우주 다큐멘터리에서 매번 나오는 일광년, 도대체 얼마나 먼 거리일까요? 빛은 1초의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 만큼 우주에서 가장 빠릅니다. 이 엄청난 속도로 1년을 뽑아 날아가야 닿는 거리가 일광년입니다. 킬로미터로 따지자면 무려 9조 4,600억 킬로미터. 감이 잘 안 오시죠? 1광년 동안 지구를 돈다면 약 2억 3천만 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1광년 동안 지구에서 달까지 왕복한다면 2,460만 번을 왕복해야 채워지는 아득한 거리랍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수십, 수백 광년 떨어진 별빛은 사실 수백 년 전의 과거가 이제야 우리 눈에 도착한 우주의 타임머신인 셈입니다. 태양계에서 제일 큰 행성은 단연 지구 1300개가 들어가는 목성입니다. 그럼 우주 전체에서 가장 큰 행성은 누구일까요?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가장 거대한 외계 행성의 이름은 HD 100546b입니다. 이 녀석은 크기가 목성보다 무려 6배에서 7배나 더 큽니다. 만약 목성을 탁구공이라고 한다면 이 행성은 커다란 수박만한 크기인 셈이죠. 얼마나 덩치가 큰지 천문학자들조차 이건 행성이 아니라 항성이 되려다 실패한 갈색외성 아니야? 라고 헷갈려 할 정도입니다. 우주의 스케일 앞에서는 우리 태양계의 듬직한 목성조차 한없이 작고 귀여워지네요. 우리 은하를 향해 초속 110km의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오는 거대한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이웃집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약 40억 년 뒤 이 두 은하의 정면 충돌은 절대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주 최대의 교통사고가 나면 지구는 멸망할까요? 정답은 아무 일도 없다. 입니다. 은하계 안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지만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아득하게 멀어서 진짜로 부딪힐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마치 두 개의 유령이 서로를 부드럽게 통과하듯 스르륵 섞이게 되죠. 훗날 두 은하가 하나로 만들어질 새로운 은하의 이름은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밀키웨이와 안드로메다를 합친 밀코메다. 밤하늘을 수놓을 그 웅장한 풍경, 40억 년 뒤에 꼭 직관하고 싶어지네요. 달에서 황금을 주었다면 이건 제 것일까요? 아니면 국가의 것일까요? 우주여행 시대가 오면 우주에도 경찰과 법률이 반드시 필요해집니다. 지금 있는 우주법의 가장 기본 원칙은 우주와 달은 어느 한 나라의 땅이 될 수 없다입니다. 하지만 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바로 자원입니다. 소행성에서 캐낸 희귀 금속은 먼저 줍는 사람이 임자일까요? 또한 내 인공위성이 다른 나라가 버린 우주 쓰레기에 부딪혀 박살났다면 수백억 원의 수리비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주인 없는 우주의 보물. 그 치열한 눈치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주 정거장의 기준 시간은 어디일까요? 하루에 해가 16번이나 뜨고 지는 우주 정거장. 이곳의 우주인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시간에 맞춰 잠을 잘까요? 국제우주정거장은 어느 한 나라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 전 세계 시간의 기준이 되는 영국 런던 시간을 사용합니다. 우주정거장은 9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씩 돌기 때문에 창밖만 보면 시도 때도 없이 낮과 밤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주선 안은 철저하게 영국 시간에 맞춰 인공 조명으로 아침과 밤을 연출합니다. 우주 한가운데서 영국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일하고 잠든다니 참 묘한 기분이지 않나요? 우주선 안에서 따끈한 스프를 끓이거나 오븐에서 갓 구운 바삭한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절대 불가입니다. 무중력 상태에서는 끓는 물이 냄비 안에 있지 않고 거대한 물방울로 뭉쳐 둥둥 떠다니며 우주인들에게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빵을 베어 물 때 나오는 작은 부스러기들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떠다니다가 우주인의 기도로 들어가거나 정밀한 기계 틈에 끼어 심각한 고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주인들은 부스러기가 안 떨어지는 또띠아에 재료를 싸먹거나 튜브와 파우치에 든 끈적한 음식만 먹어야 한답니다. 지구에서 먹는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지시죠?